X값을 넣으면 한 미분계수가 나오는 함수식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도함수라고 한다. 즉 y는 fx라는 함수식을 가지고 무엇을 찾는다? 미분계수가 나오는 함수식을 찾는데 그 함수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y 프라임이라고도 표현하고 얘를 f 프라임 x라고도 표현한다. 자, 미분을 하는 기호로는 무엇이 있다? dx분의 d라는 표현도 쓰고 dx분의 d라는 표현도 써. 즉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걸 y 프라임 f 프라임 x라고도 표현하고 뭐라고도 쓴다? dx분의 d라고도 표현한다. 즉 무엇이야? dx분의 d의 fx는 fx를 x에 관해서 뭐해라? 미분하라는 뜻이야. 이 미분에서 나온 얘 함수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고? 도함수라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 함수 이름 정할 때 요 fx에 어떤 식이 오느냐에 따라서 함수 이름이 정해졌잖아. 여기 1차 식이 오면 우리 무슨 함수라고 했지? 1차 함수라고 했지. 여기에 유리식이 들어가면 유리함수라고 했지. 무리식이 들어가면 무리함수라고 한다. 근데 도함수는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냐는 상관이 없어. 도함수라는 이름은 식이 뭐냐는 게 아니라 어떤 식에 x값을 넣었더니 나온 y의 값이 무엇을 의미한다면 미분 계수를 의미한다면 그 함수는 무조건 다 뭐라고 하자? 도함수라고 하자는 거야. 얘는 식을 가지고 함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붙였다? 식에서 나온 결과, 계산값을 가지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여기 식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1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배운 거 뭐 있어? 유리식도 있고 무리식도 있고 삼각식도 있잖아. 로그식도 있고 지수식도 있고. 왜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있습니까? 그럼 걔네들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미분 계수를 한다면 걔네들도 다 도함수가 된다. 너희들이 지금 수트 시간에 배우는 거는 그 무수히 많은 도함수 중에 뭐만 배운다? 다항식만 배운다. 선생님 그럼 유리식과 무리식과 분수식, 유리식, 무리식, 그 다음에 지수식, 로그식, 삼각식 얘네들 언제 배워요?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너희들이 수투에서 하는 기본적인 게 안 되면 그리고 수원과 수학이랑 고1 때 배웠던 책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모른다면 왜? 우리는 그 함수들을 다 미분해야 되거든. 미적분이 힘들어진다. 즉 여기에서 자기가 미적분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삼각함수 다시 공부해야 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다 다시 공부해야 돼. 왜? 그 함수를 가지고 또다시 뭐를 할 겁니까? 미분을 할 거니까. 이해됐어?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게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했는데 그럼 미분법을 이용해서는 미분계수를 어떻게 해요? 미분법을 이용해서는 직접적으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미분법을 이용해서 무엇을 찾는다? 도함수를 찾는 거야. 그럼 도함수는 뭐라고 했어? x값을 넣으면 뭐가 나오는 함수? 미분계수가 나오는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도함수만 찾아놓으면 거기에 x값을 넣어서 뭐를 찾을 수 있다? 미분계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공식인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텐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 공식을 정리해주면 자, f'A라는 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 a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우선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또 다른 표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도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함수를 찾는 거 우리 지금 하는 건 y는 fx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어. 자, 너희들한테 도함수를 찾는 미분법을 설명을 할 건데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다항식이기 때문에 x의 n제곱을 미분하는 방법을 알면 돼. 그럼 우리는 항별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야. x의 n제곱을 미분해라. 대표적인 표현은 슬러시를 그으면 되는 거고 얘를 다시라고 있는 거고 또는 우리는 어떻게 dx분의 d의 x의 n제곱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미분 파트에서 이용하는 건 이 표현이야. 선생님 이 표현 왜 배워요? 뒤에 적분에서는 이 표현을 쓰기 때문에. 얘는 적분 때문에 미분이라는 표현을 얘로 쓰는 거지 얘가 되는 거고 얘는 결론은 뭐 된다? 해봐.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고 n 곱하기 x의 지수에서 2를 빼주면 된다. 이게 x의 n제곱을 뭐한 결과다? 미분한 결과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 3x의 5제곱을 미분하래. 해봐. 그냥 써봐. 어차피 간단한 거. 다 됐어? 미분해봤어? 어떤 결과 나오는지 봤어? 그럼 얘는 3 곱하기 x의 5제곱을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다? 3 곱하기 뭐가 미분돼? 얘가 미분. 지수 내려오라고 했지. 5 곱하기 x의 몇 제곱? 지수에서 1 뺀다. 그러므로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15x의 4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x의 n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럼 한번 물어보자. 7x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x) 미분하면 2분의 1. 1000x 미분하면 1000. 1차는 뭐가 나온다 미분하면? 그냥 그 개수가 나온다. 1차항 미분은 빨리 할 수 있겠지. 1차항 미분하면 개수가 나온다. 그러면 아침부터 소리 지르니까 목 아프잖아요. 3 미분하면 뭐 될까? 3 미분하면 뭐 될까? 0.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수의 영제곱은 얼마지? 1이잖아. 3미분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3 곱하기 x의 영제곱의 미분과 같아. 당식이잖아. 상수항이라는 건 미지수의 영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얘는 3 곱하기 지수가 어디로 온다? 아래로 내려오고 x의 0-1제곱 되는 거야. 근데 0이라는 건 곱하는 순간 어떻게 돼? 모든 값을 0으로 만들죠. 그래서 얘 값은 뭐 된다? 0 된다. 즉 상수를 미분하면 무조건 뭐 돼요? 0 돼요. 알겠지?
1차항 미분하면 뭐 되는 거고 1차항이 개수되는 거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무조건 뭐 된다? 0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1의 미분값은 요 상수잖아. 모든 상수는 미분하면 0 된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게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미분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리 끝냈네. 두 번째는 고배 미분이라고 해서 fx 곱하기 gx 두 개 이상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은 고배 미분으로 뭐 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미분이나 적분은 뒤에 나오겠지만 미분이나 적분은 몇 개씩? 한 개씩만 할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야. 그럼 얘는 한 번에 하나니까 앞에 있는 거 미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뭐다? f'x 하나만 미분할 수 있으니까 뒤에 거는 미분 못 하겠죠. gx가 있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건 들러리야? 아니잖아. 그럼 뒤에 있는 것만 어떤 애는 선생님 저는 뒤에 있는 것만 미분해 줄래. 어차피 하나씩만 하나니까 뒤에 있는 것만 미분할 거야. 하나씩 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돼. 그게 고배 미분. 그럼 하나만 더 하자. 두 개가 있다면 선생님 세 개가 나오면요 fx 곱하기 gx 곱하기 hx라는 세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 거 미분하라면요 미분할 때 몇 개씩? 한 개씩. 얘는 f과 하나 미분해. 그럼 나머지는 미분 못해. 더하기. 그럼 이번에는 gx만 미분해 주는 거지. 더하기 마지막으로 뭐를 미분해 주는데 맨 마지막 것만 미분해 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몇 개씩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미분해서 더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고배 미분이다. 자, 이게 한 가지가 더 있어. 그러면 쉬었다 하자. 웨이크업, 웨이크업. 하나만 더 하자. 개념 하나만 더 하면 끝나. 자, 세 번째 거를 보자. 고배 미분이 됐다면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합성함수의 미분이다. 즉 여러분들 책에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f서클 gx를 뭐해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건데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다른 것처럼 표현되지만 그게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리킨다. 얘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f 안에 gx가 들어가 있는 것을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할 때 선생님이 미분할 때는 뭐 하나씩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엇을 하냐면 우선 f 함수를 미분한다. f 함수 미분했으니까 g라는 함수는 미분하면 안 되겠지. 하나씩만 한다고 하니까. 그 대신 gx도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gx를 미분한 걸 뭐 해주면 돼? 곱해주시면 돼.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야. 그럼 얘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3x 제곱에 4제곱이 돼 있다. 3x 제곱 더하기 1에 4제곱을 미분하라고 하는 거다. 자, 얘를 쉽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괄호 안을 그냥 x라고 생각을 해. 얘를 없다라고 생각을 해. x라고 생각하면 x의 4제곱이잖아. x의 4제곱 미분하면 뭐 되지? 4x 세제곱 되지. 얘를 어떻게 하냐면 4x의 세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없다라고 생각한 걸 뭐 해주면 돼? 써주시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한다? 지금 쓴 거를 미분하면 돼. 3x제곱 미분하면 6x 되는 거지. 왜 상수는 0 된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합성함수를 미분하시면 된다. 이건 알겠지? 자, 얘까지가 미분법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 얘는 굳이 설명하려면 안 한데
자, 미분 가능한 것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는 더한 다음에 미분을 하나, 미분한 다음에 더하나. 계산 결과는 어떻다? 같다. 뺀 식을 미분하나, 미분한 다음에 빼나. 계산 결과는 어떻다? 같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fx 더하기 gx를 더한 다음에 미분하나, 미분을 해서 더하나. 계산 결과는 어떻다? 같다라는. 마찬가지로 뺀 식을 미분하나, 미분한 식을 빼나. 계산 결과는 어떻다? 같다. 이건 당연한 거고. 자, 마지막 얘인데 뭐가 있냐면 너희들 다음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미분 가능하면 명제를 외울 거야. 연속이다야. 우리 명제 배웠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무엇이다? 연속함수라는 얘기야. 그럼 얘 역은 성립할까 안 할까?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거 성립 안 하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몰라. 참도 아니고 거짓이지 참. 왜? 연속인 것 중에는 미분 가능한 것도 있고 연속인 것 중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어. 어차피 미분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너희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미분, 좌미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우미분, 좌미분이라는 건 없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미분 계수라는 건 뭐라고 했어? 극한값이라고 했지. 극한값이기 위해서는 뭐? 우극한과 좌극한이니까. 기울기 구하는 것의 우극한. 얘를 극한의 우극한과 조금 다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미분값, 뭐 좌미분값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을 쓰는 거지 실질적인 건 아니야. 즉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만 연속인 것 중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당연히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명제 하나 더 있지. 대우 명제 있잖아. 연속이 아니면 뭐하다? 미분 가능하지도 한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찾으랜다. 그럼 뭐 우선 찾으면 돼? 연속이지 않은 점은 무조건 미분 가능하진 않아. 그럼 선생님 연속인데 어떤 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왜? 얘 역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표적인 걸 찾는 거지. 자, 기하적으로 의미하면 기하적으로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거는 요 뾰족한 점.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 분명히 얘는 쭉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이지. 이 점에서는 분명히 그래프가 끊어진 게 아니니까 연속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점에서는 뭐다?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 자, 예를 들어줄게. 자, 다음 그래프를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 하자? y는 fx는 절대값 x 그래프라고 하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어떤 식을 쓰는 거고 마이너스 x라는 식을 쓰는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어떤 식을 쓰라는 거야? x라는 식을 쓰라는 거지. 자, 우리는 f 프라임 0값을 한번 찾아보자. 선생님 얘기했죠.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더하기 h 마이너스 f 0과 같다.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f0인데 f0 값은 얼마예요? 0이죠. 얘는 뭐와 같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h가 되겠지. 그럼 얘 극한값 계산이잖아. 그럼 뭐 계산해야 돼? 우극한과 좌극한 계산해야 되지. 얘는 리미트 h가 0에서 우극한일 때. 그럼 얘는 뭐 돼요? h분의 h가 되니까 1 되겠지. 근데 리미트 h가 0에서의 좌극하는 h분의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마이너스 h로 나오고, 그럼 얘 값은 뭐 돼요? 마이너스 1 되지. 기울기 구하는 식에 우극한을 계산했더니 1, 좌극한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 두 값이 어때? 틀려. 그럼 극한값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얘 극한값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 미분계수라고 한다고 했잖아.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분명히 연속인 함수인데 뭐다? 미분 가능하진 않은 거지.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거? 뾰족한 부분은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알겠지?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 자, 여기 선생님 얘 중요하다는 이유는 분명히 얘기했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내재하고 있다? 연속이다라는 뜻을 내재하고 있다. 이게 숨은 풀이다.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는 미지수 개수만큼 힌트가 있어야 돼. 근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자체에는 미분이라는 풀이법을 써먹으라는 힌트도 되지만 뭐라는 힌트도 써먹으라는 얘기야? 연속이다라는 힌트도 써먹으라는 얘기야. 이 두 개의 풀이를 써먹어야지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얘를 못 떠올리면 풀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뭐를 못 풀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된다. 미분 가능하다는 말에는 어떤 수문 힌트가 들어있다? 연속이다라는 수문 힌트가 들어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무엇을 설명한 거고 개념을 설명을 한 거다. 길고 긴, 지루하고 지루한 문제를 개념을 듣느라고 고생했어. 그래서 주는 줄 알았어. 화장실 간다고? 이제 와서? 네. 자, 나머지 아이들은 다음을 푼다. 37페이지 230번부터 234번. 37페이지 230번부터 234번 풀고, 웬만하면 선생님이 에이스텝 안 시키는데 이번엔 풀어야 돼. 그 다음에 38페이지 235번부터 240번. 235번부터 240번, 그 다음에 247번과 248번. 얘 먼저 지금 빨리 풀어라. 선생님과 연결할 수만 좀 풀어라.
답해라 시킬 거야. 나 불고 있어. 뭐라고? 나안 받아. 같이 갔다 오지. 같이 가면 뭐 하셔? 그냥 영원히 입학 불가시킬 거지? 이거 같이 다니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학원 프런트냐? 너 학원 안 다닐 거야? 라고 답이 없어요? 자, 그만두면 왜 그래? 자유니까 그냥 그만둬요라고 얘기하고 그만두면 바뀌기 힘들어. 거예요? 그치. 말도 없이 쌩까면 나는 왜 받아? 나 안 받지. 영원히 입방 불가야. 최소한 예의지. 자 보자. 230번 간단하지. 얘 보면은 상수함수네. 더함수 찾으라니까 뭐야? 미분하라는 거지. f'x는 10 미분하면 뭐 돼? 그럼 밑에 거 f'x는 뭐 된다? 1차함 미분하면 3 되는 거지. 상수함은 무조건 없어지는 거고, 얘는 뭐 된다? f'x는 2x 플러스 1 되겠지. 마지막 거 f'x는 뭐 된다? 3x의 제곱 되겠지. 이렇게 쭉쭉쭉 해나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자. 234번. 자, f'x 구하래.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에다가 0 넣어주면 3 되는 거지. 끝. 다들 알았지? 넘어가서 이상호 보자.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미분 공식 그냥 일일이 공식 뭐 이렇게 안 써줘. 그냥 바로 이렇게 미분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미분은 바닥바닥하게끔 해야 돼. 자, 마찬가지로 얘는 y라고 되어 있으니까 y 프라임은 뭐 되는 거고 10x의 9제곱 되는 거고, 얘는 y 프라임은 뭐 되는 거고 0 되는 거고, 얘는 y 프라임은 뭐 되는 거고 14x의 6제곱 되는 거고, 얘는 y 프라임은 뭐 된다?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얘는 y 프라임은 뭐 된다? 2x 빼기 3 되는 거고, 얘는 y 프라임은 뭐 된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되는 거. 이렇게 푸득푸득 해야 된다. 처음에는 안 되겠지. 네, 하다 보면 되게 쉽게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두 개, 247번과 248번. A 스텝 안 풀어보라고 보통 선생님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많이 풀어봐야 돼. 미분. 처음에 여러분들 로그 했다고 생각하면 돼. 로그 할 때 처음에 어색했잖아. 로그라는 기호 쓰는 것도 어색해. 뭐 극한도 마찬가지로 리미트라는 기호 쓸 때도 어색해. 여러분 이거 하지 않았어? 우리 중괄호 집합할 때 이 중괄호 치는 연습 안 했어? 다들 모든 기호. 그 다음에 시그마 나왔을 때 막 시그마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까, 예쁘게 그릴까 연습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미분법도 미분하는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돼. 자, 이런 거 어떻게 선생님 미분하라고 했다? 얘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x의 5제곱 미분하면 뭐 된다? 즉 y 프라임은 5 x의 4제곱 되는 거야. 그리고 안에 있는 값 그냥 쓰라고 했잖아. 2x 마이너스 3. 그 대신 뭐 해준다? 안에 있는 걸 미분한 값을 곱해준다. 그래서 결론은 뭐 된다? 10에 2x 마이너스 3의 4제곱 된다. 풀어서 안 써도 돼. 어? 풀었어요. 뭘 풀었어? 이제 나중에 답 쓸 때? 설마 4제곱 풀으라고 하지 않겠지? 자, 얘도 보면은 얘를 없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뭐 된다? y 프라임은 2배의 가로가 된다. 그럼 뭐 하라고 했어? 가로 안에 있는 거 그냥 써주라고 했지. 그리고 뭐 해준다? 얘를 미분한 값 곱해준다. 2x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은 되게 쉬워요. 그럼 그 위에 거 살짝 선생님한테 하라고 한다면 위에 거 곱의 미분 있죠? 선생님 위에 거는 풀어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야. 곱의 미분 나왔잖아. 그러면 대부분 전개해. y는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라고 전개해놓고 뭐한다? 미분한다. y 프라임은 4x 플러스 5라고. 선생님 분명히 곱의 미분이라는 미분법을 가르쳐 주셨으면서 왜 얘는 그냥 전개해서 하라고 해요? 어차피 답 쓸 때 전개해야 되거든. 그 곱의 미분은 대부분 다 뭐? 전개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곱의 미분 왜 배워요? 곱의 미분을 무조건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거. 곱의 미분을 사용하라는 시험 문제를 내려면 반드시 내야 되는 유형이 있어. 뭐? 나머지 정리를 낸다. 나머지 정리 공부하셔야 돼요. 식 쓸 줄 알아야 돼. 나머지 정리에는 유일하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니? 나머지 정리 식을 세우기 위한 조건이 있어.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 뭐예요? 뭐 hx는 fx 곱하기 qx 플러스 rx잖아. 뭐를? hx를 뭐로 나누라면? fx로 나누라. 다른 거 같이 쓰죠. 그럼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 얘를 나머지 정리라고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 얘를 나머지 정리라고 쓰려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qx는 몫이잖아. 5가 오면 상관없지. 어떤 조건이 있어? fx의 차수와 rx의 차수를 비교해서 누가 더 커야 돼? fx의 차수가 더 커야 되지. 나머지의 차수가 더 작아야 돼. 얘가 만약 1차식이다. 나머지 뭐 해야 돼? 상수. 2차식이다. 1차 이하여야 돼. 3차식이다. 2차 이하여야 돼. 이걸 만족할 때만 우리는 뭐라고 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 여기에 뭐가 있어? fx 곱하기 qx가 있지. 얘를 미분하는 게 곱의 미분을 써야 된다. 왜? fx는 아는데 qx는 모르니까.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데 하여튼간 곱의 미분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 무슨 문제다? 나머지 정리 문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즉 너희들이 만약에 수투를 선행을 했다. 그럼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나머지 정리 문제 있었잖아. 그 심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었어. 야비하지. 네, 이게 있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면 돼? y는 9x의 제곱 마이너스 3x니까 y 프라임은 뭐라고 하면 돼? 18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아까 안 해. 고민 비문은 나중에 나왔을 때 하도록 하자. 자, 249번 봅시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자. 그동안 지겹고 지겨웠던 개념 듣느라고 졸린 거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근데 문제 풀이해도 졸잖아. 안 졸아? 자 봅시다. 249번을 봅시다.
함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선생님 얘기했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고 뭐라고 받아들이라고? 고마워. 그래도 개념 설명한 보람이 있네. 기울기라고 받아들여보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 x의 값이 2에서 a니까 a-2분의 fa-f2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거의 값이 얼마라고? 26이라고 부어진 거지.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a-2분의 fa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겠지. 이게 얼마? 26이다. 즉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26a 마이너스 52 이항시켜주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8a 플러스 48이 0이다. 1, 0, 마이너스 28, 48 당연히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2 1, 2,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8 돼서 0 되는 거고 뭐로 되니? 육? 4 그럼 얘는 뭐로 인수분해돼요? x-2 a-2 a-4 a 플러스 6 0이기 때문에 a는 2거나 또는 a는 4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근데 a가 2보다 커야 되니까 뭐만 된다? 4만 되겠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253번 보자. 저도 되겠지. (253번) 보면 y는 fx에 대해서 x의 값이 0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점에 지나는 직선 AB의 기울기. 답은? 선생님 얘기했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다? 평균 변화율은 뭐로 받아들여라? 기울기다. 그치? 기울기 찾으려. 얼마? 평균 변화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기울기 찾으려. 근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그건 뭐야? 말장난한 거지.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아까 전에 계속 막 그런 얘기했는지 알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255번 보자. (255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x제곱 더하기 x에 대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 또 나왔네.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고 우리는 뭐로 받아들여라? 기울기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1에서 3까지니까 3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값분에 우리가 계산할 건 f3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값. 이게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 얘가 뭐다?
F'C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선 얘를 계산하면 얘는 3 플러스 1분의 F3은 9에다 3 더하니까 1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즉 4분의 12가 돼서 얼마?